와, 진짜 가천대 반도체 대학, 반도체 업계를 뒤집어 놓으셨다. 와, 정말 최고의 대학 가천대. 와. 국내 최초, 국내 최대 규모 가천대 반도체 대학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고1 로드맵 컨설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바뀌고 5등급제 바뀌고 하면서 지금 신경 쓸 것도 많고 새로 배워야 될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최신판으로 진로라든가 동아리라든가 수행평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서부터 지금 입학하자마자 막 쏟아지거든요. 동아리 결정해라, 너 꿈 써서 내라, 막 애들 막 난리 납니다. 그때 이제 가이드가 필요하고 그래야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로드맵 컨설팅 저희 입시왕의 히트 상품입니다. 이제 학생부 보는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좀 기억에 남는 컨설팅 사례들이 솔직히 1등급 때 아이들은 컨설팅 할 때 이건 내가 잘하는 건 아니잖아.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상태. 예, 내신도 좋고 하니까 교과를 쓰든 종합으로 쓰든 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2등급 때 아이들이 저는 제일 힘들어요. 특히 한 2.5, 뭐 3, 막 이런 애들. 화생지로 화투생투 한 애들. 그렇지. 진짜 지옥입니다. 지옥. 갈 데가 별로 없죠. 네, 갈 데가 진짜 없어요. 컨설턴트로서의 모든 역량이나 이런 걸 동원을 해도 어렵고, 솔직히 옛날에 자기소개서 있고 그러면 막 사기라도 그치. 쳐서 어떻게 사기가 뭡니까? 기술, 네, 기술을 좀 부려서 뭐 어떻게 하는 수작이라도 부를 수가 있는데 요즘 이제 자소서도 없고 뭐 하니까 방법이 없어 애들이. 그래서 저도 기억에 남는 컨설팅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내신은 2.5 정도 돼요. 그리고 얘가 물리지구만 이수한 걸로 제가 기억해. 그때 당시 학생부 지금 다시 살펴봤거든요. 합격 소식을 전해 듣고. 그리고 물투지투만 했어요. 화학을 안 했어. 그것도 약점이잖아요. 어쨌든 그럴 수 있죠. 다행히 뭐 물리학 실험 막 이런 좀 심화 교과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학 성적이 조금 좋았어요. 근데 얘가 영어로 다 조졌어. 영어가 다 3인가. 전체 내신 한 2.5인가 그러고 물리 성적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2 한 번, 3 한 번인가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3에 가까웠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수학 성적만 2등급 되고 그런 학생이었는데 학생부 딱 봤는데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얘가. 학생부가 잘 안 좋대. 안 좋고 다른 데 좀 돌고 온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예. 네, 근데 이제 그 학생부가 안 좋다. 왜 안 좋냐? 학생부를 딱 보면 얘가 뭘 할지 보여야 된다는 거야. 근데 넌 안 보인대. 우리가 건상 딱 보면 자네는 어디로 가겠구나 이런 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진로 목표가 구체화돼 있지 않고 뭐 심화돼 있지 않고 이런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얘가 어떤 특정한 한 방향으로 막 활동을 심화시켜서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건덕지가 있긴 있는데 막 한 방향으로 막 파서 하진 않았어. 그건 맞아.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아이가 일반고 수준에서 탐구 활동 할 수 있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드리면 실험을 하다가 망했단 말이야. 그 아이들이 그 흔히 하는 실험 중에 요즘 디저트, 코리안 디저트, 차이니즈 디저트 있습니다. 탕후루라고. 그거를 이제 이게 만드는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별거 없잖아요. 탕후루 만드는 실험. 그런 거 보면 일단 안 읽어 원래. 맛있게 먹었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만들다가 잘 안 된다. 그럼 보통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먹지. 먹고 그다음에 이제 조작을 합니다. 실험 결과를 조작을 해요. 그렇죠. 이거 됐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얘는 망했는데 원인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책을 찾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물과 설탕과 이 뭐 무슨 화학적인 조성이나 이런 걸 공부를 하고 이게 몇 도에서 응고가 되는지 막 찾아보고 해가지고 이 온도 조절이랑 물의 비율 조절이 문제였구나 해가지고 실험을 다시 합니다. 근데 또 이론상으로는 이 온도에서 돼야 되는데 또 안 돼. 그래서 또 그 원인을 얘가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선생님이 극찬을 해놨어. 깜짝 놀랐다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렇게 보면은 활동 내용이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학교에서 하는 실험 뭐 이런 거에서 소박하게 자기가 잘 안 됐어. 그럼 왜 안 됐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거 갖고 다시 실험 설계해서 다시 해봤는데 또 안 되니까 또 이유를 찾고 이런 실험 관련된 기록이 몇 개가 있었어. 그래서 나는 이놈 되게 특이하다. 그리고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세특이 한두 개씩은 얘는 이 부분이 궁금해서 이런 책을 찾아서 이런 쪽에서 자세하게 알려보았다. 이런 기록이 계속 반복되는 학생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괜찮은데 라고 확신을 했어요. 이게 괜찮다. 개성이 있고 왜냐면 요즘 다 무슨 진로랑 연결시켜야 되니까 막 다 억지로 막 반도체로 도배치고 이렇게 하거든. 얘도 반도체에 관심이 있었는데 반도체 관련 기록이 한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이제 날리기를 한 거지. 여학생이었고 이제 이대나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물투 이수가 돼 있으니까 최근에 저도 이제 합불 결과 데이터 봤는데 갠 거야. 학종으로 붙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기억에 남아요. 저도. 네. 내신 2등급 중반인데 이대 좋은 과 쓰기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수능 최저가 조금 있긴 한데 이대가.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학생부 평가할 때 진로적인 것만 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생부 평가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 너는 진로가 뭐 구체화가 안 돼 맞아요. 있고 뭐 그 말씀 진짜 많이 하시죠. 그리고 뭐 1학년 때부터 진로가 또 구체화돼야 된다는 거야. 1학년 때는 밑밥을 깔고 2학년 때 또 세분화시키고 3학년 때 심화가 되면 가서 학생부를 딱 보면 이제 얘가 뭐 할지 보인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안 보이면 너는 안 좋은 학생부다. 이렇게 판정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학생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로가 심화되어 있고 진로 관련 탐색 활동이 많으면 그것도 분명히 포인트가 되지만 그것만 본 게 아니라니까요. 소위 말하는 탐구 역량, 뭐 학업 역량 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사소한 거지만 궁금증을 갖고 진정성 있게 탐구한 기록들이 쌓여 있으면 뭐 전사고급은 아니지만 해도 되게 좋은 학생부 만들 수 있다는 저는 실증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 진짜 하나도 없어. 이게 전기 영동 실험 이런 것도 없어요. 학교에 없어. 실험 기구가 없나 봐. 그냥 탕으로 만든 거야. 탕으로. 탕으로 만들었어. 근데 안 됐어. 왜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거? 먹을 수도 없잖아. 실패해가지고 열받겠지. 그러면 이제 원인을 찾아보고 요즘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지. 이거 왜 안 되냐? 그럼 뭐 체크해 보세요. 자료 찾아보고 실험 다시 하고. 빵쌤이랑 여러분들 제가 찍은 방송이 있어요. 이거 진짜 조회수 낮은 방송이 있습니다. 망한 실험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저희가 썰을 푼 방송이 있는데 그거 진짜 괜찮은 방송이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데 보여주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온 걸 아이가 그대로 했더라고. 실험이 망했으면 망한 이유를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을 또 자료를 또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저도 그런 기억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이세훈 선생님도 그런 기억은 좀 있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 학생부를 막 엄청 이렇게 되게 많이 뒤져봤거든요. 그래서 합격한 사례들도 있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근데 요즘은 학생부가 다 비슷비슷해서 사실은 좀 이런 사례가 많이 안 나와. 그리고 학종 인원도 많이 줄어들어 있고. 또 학생부가 비슷비슷하다기보다는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이 좁아졌으니까 그것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록 간소화.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할 만한 역량들이 뭔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네. 분명히 학생들이 뭔가 좋은 결과물들을 내놓는 경우들이 있긴 있단 말이에요. 있지. 근데 저는 이게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학생부에서 비교과 쪽의 내용들을 잘 채우는 애들 있잖아요. 네. 교과도 사실은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교과랑 비교과 쪽의 공부의 방식이 다르지 않은데 부모들이 생각하시기에 혹은 학생들이 보기에도 교과랑 비교과의 공부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비교과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어쨌든 학교에서 뭘 하라고 했어. 수행평가를 하라고 했어. 수행평가를 하라고 했어. 그러면 그게 잘 됐을 때도 그렇지만 잘 안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잘 됐을 경우에도 모든 게 100%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제대로 나왔어.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부족한 것들이 생기겠죠. 그걸 자꾸 찾아가는 방식이고 교과에서도 내가 뭔가 시험을 봤어. 그렇네. 그러면 거기서 부족한 걸 찾아나가, 그치? 부족한 걸 찾아나가는 방식이라서 똑같거든요. 보고서 쓸 때도 네. 내가 뭐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뭐 검색 좀 해봤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 전자기 자동차의 제어 시스템에 무슨 AO가 I가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래. 그럼 우리 아이들은 그냥 긁습니다. 그게 뭔지 그치. 모르는데 그냥 긁어서 예. 내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도 모르는 기호가 있어. 그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뭔 뜻이요? 똑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그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니까 너는 야 비교과 뭔가 하고 있으면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단 그 내신 공부해 이렇게 되는 경우 그리고 내신이 안 찼으니까 우리 비교과로 채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상 같은 공부인데 이거를 놓고 누구는 뭐 교과가 안 되니까 비교과 쪽에 방법이 다를 거니까 비교과로 가자. 교과 쪽에 방법이 다를 거니까 교과 쪽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실 아닌 거죠. 어쨌든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은 그냥 똑같은 거다. 네,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로 확인되지 않는 것들을 비교과로 확인시켜 준다라는 의미인 거지. 그걸 뭐 교과가 안 됐으니까 비교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보고서를 쓰거나 뭐 발표를 할 때 마치 뭐 내가 모르는 거 자세하게 설명해 주듯이 다 계속 꼼꼼하게 찾아가다 보면 좋은 보고서가 나올 수밖에 없어. 맞아요.
근데 모르는 거 그냥 쌩까고 대충 긁어갖고 내고 자꾸 네이버랑 유튜브에서 주제 찾아갖고 대충 내고 그러니까 문제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항상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자꾸 진로랑만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방향이 난 좀 잘못된 것 같아. 이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 맞아요. 진로랑 맞춰라. 뭐 학원에서도 뭐 진로랑 연결시켜야 되고 뭐 학생부 평가할 때도 진로가 뭐 중요하고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궁금한 걸 찾는 게 핵심이거든요. 어떤 뭐 수행평가 보고서든 뭐 진로 활동이든 뭐 여기서든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으려고 그러면 답이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뭐야 돈 많이 벌어서 땡까땡까 놀러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관심 있는 지식의 영역 안에서 자꾸 궁금한 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잘 모르겠는 거를 갖다가 포인트를 잘 잡으면 그걸 발전시키면 아주 우수한 활동 보고서가 나옵니다. 거기서 진로랑 연결이 되면 그게 진로 심화가 되는 거고 연결이 안 돼도 또 호기심이나 심층 탐구 역량으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관점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자꾸 아직도 진로 이런 얘기만 하니까 좀 안타까워서 이 사례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약간 아직 마무리가 된 친구는 아니에요. 예. 네, 마무리된 친구 아니고 겨울방학 때 만난 친구고 이 친구는 지금 이제 고3이 되는 학생입니다. 고1 때부터 저를 몇 번 봤던 애. 솔직히 아이가 중학교 때 선행이나 이런 게 탄탄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얘는 꿈은 되게 높았는데 쉽지는 않겠다. 현실적으로는 꿈은 높은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1학년 첫 번째 내신도 그렇게 좋진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1학년 때 내신이 이미 조금 밀리기 시작하면 이 동네는 어차피 정시해야 된다. 그래서 정시 플랜도 만들어줬어요. 근데 1학년 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보통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1학년 때 그 얘기를 하면 정시로 그냥 가잖아요. 그냥 잊어버리죠. 엄마 정시할게 그러고 끝. 잊어버리는데 얘는 그걸 다 실천을 한 거예요. 진짜 놀랬어. 그래서 관령 독서실을 딱 끊어가지고 아이가 1학년 때부터 거의 계속 다닌 거예요. 수능 뭐 문제집도 계속 풀고 인강도 계속 보고 국어 탐구 열심히 하라고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수학은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2학년 학기 중에 계속 수능 인강 계속 돌리고 국어랑 탐구 중심으로 수학도 원래 좀 애가 머리가 나쁘지 않았어. 그래서 최근에 만났는데 얘가 약간 번아웃이 온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할 정도로 학기 중에 계속 학교 생활 또 내신도 아예 포기하진 않았어요. 얘가 학교 생활도 하면서 내신도 한 3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11월 모의고사가 얘가 거의 막 97, 98 막 다 찍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보통 이제 정시랑 수시 고민을 하게 되면 뭐 학교를 때려치네 막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실제로 가능한 애들이 있으니까 얘가 학교 때려친 게 아닙니다. 학교 생활 할 거 다 하고 내신도 정상적으로 응시 다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아닐 때,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약간 비교과나 이런 활동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좀 빼고 계속 인강 돌려보고 매일 뭐 12시 1시까지 계속 이제 공부 시간을 꽝꽝하게 채워가지고 놓으면은 아이가 번아웃이 올 정도로 막 열심히 할 수도 있어. 근데 번아웃이 오면 어떻게?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쉬운 시험 해라. 지금 너무 많이 오버페이스잖아. 그래서 이제 잘 돌려보냈는데 저는 그 친구 보면서 진짜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인간 승리다 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시 준비를 갖다가 좀 일찍 한다는 거에 어떤 모범 사례. 학교를 완전히 때려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신 공부 2학년 때 다 할 수 있거든요. 내신이랑 수능이랑 겹치니까. 학교 끝나면 관령 독서실 가서 살살 수능 준비하고 인강 중심으로. 그래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시간 알차게 쓰면서 했던 친구가 취미가 또 음악이야. 그래서 음악하고 하는 것도 또 할 건 다 했어요. 중간중간에 좀 쉬는 날도 만들어서 제가 쉬는 날 만들려고 그랬거든. 좀 쉴 때는 살짝 쉬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찍 정시 준비하는 애들 어떤 모범 사례로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사례고 내년쯤에 여기 방송 출연을 요청해놨습니다. 꼭 나올 겁니다. 너무 인상 깊었던 학생이라 그래서 이렇게 좀 열심히 1학년 때부터 정시 준비하면은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재원 선생님은 작년에 컨설팅 한번 쭉 하면서 그 느낀 점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컨설팅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네네. 이게 약간 물론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자 뭐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컨설팅 할 때마다 제가 더 많이 배워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뭐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생들한테
첫 번째 상담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상담을 하면서 이러이러하게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채워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의 방식을 잘 바꾸는 친구들. 아, 그런 애들이 있죠. 네, 잘 흡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사실 저는 그런 적이 별로 없어서 되게 고집스러운 면도 있고 뭔가 남의 말 잘 안 듣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스스로는 뭔가 인생의 방향을 잘 못 바꾸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제 얘기도 잘 듣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상담하면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체크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기도 해요. 무엇보다도 제가 많이 배웠던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저희 이제 상담을 올 때 네. 되게 어렵게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랑 좀 안 맞아서. 네, 아이랑 안 맞아서 상담 가자, 뭐 컨설팅 하자 이렇게 하면 애가 아니 뭐 나 등급도 이만큼인데 뭐 그냥 등급 맞춰서 가면 돼. 뭐 상담해서 뭐 해? 네네. 이렇게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 중에서도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 데리고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서 딱 앉혀놓고 얘기를 막 하면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보통 컨설팅의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이 1시간 반 정도가 되고 네. 사실 근데 그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많지는 않죠. 대부분 네. 2시간 가까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장사가 안 돼. 너무 오래 해 다들. 근데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한 1시간 넘게 진행을 하는데 애가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앉아가지고 되게 힘든데. 뭐 반응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멀뚱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 근데 이게 제가 최근에 느꼈던 건데 그런 아이들이 안 듣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멀뚱멀뚱 반응이 없을 뿐이지 이 친구는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결정적으로 어떤 느낌을 들었던 적이 있냐면 그러니까 진짜 1시간 반 동안 계속 뭔가 내가 강조하고 얘기를 하고 저는 사실 컨설팅을 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거든요. 시력 검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하나만 고치자는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편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학생의 반응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약간 힘들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어요. 원래 힘들어요 그게 되게.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짚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 표정 질문을 해서 썩고 막 그치. 이러면. 근데 진짜 표정이 썩어가고 있는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핸드폰을 진짜 중독 수준으로 쓰고 있었던 친구란 말이에요. 진짜? 그럼 정말 숙제도 제대로 안 할 정도 이제 그런 상태인데 계속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게 어쨌든 해결책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거 때문에 가는 걸 보면 네가 핸드폰이 지금 너무 큰 문제가 되니까 이게 빠졌으면 좋겠다. 안 쓰면 좋겠는데 라고 했더니 그때까지 멀뚱멀뚱 아무 반응도 없던 안 쓸게요. 진짜. 그러니까 약간 저도 약간 벙쪘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뭐 한 반응도 없고 그렇다고 이 친구가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가 핸드폰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걸 물어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왜 안 쓸게요 그러길래 아니 그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그래서 이걸 없애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막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했더니 안 쓸게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핸드폰 엄마한테 주고 갔거든요. 진짜로? 대박. 근데 이게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컨설팅 안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 혹은 컨설팅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기를 싫어하고 나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뭐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뭐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생들의 그 마음 속에는 생각보다는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됐든 혹은 컨설턴트가 됐든 누군가 담임 선생님이 됐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만 잡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주어지면 그냥 되게 쉽게 팍 바뀌어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봤을 때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에서 너무 강렬하게 이 친구가 거부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이 친구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엄마가 이거 수백 번도 더 했을 텐데 핸드폰 좀 그만해라. 핸드폰 좀 그만해라. 너 완전 중독에 이런 얘기 수백 번도 했을 텐데 그렇죠. 안 먹히다가 그러니까 이 친구도 하고 싶었던 거야. 그거를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뭔가 그 기회가 안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기회라는 거는 임팩트가 생겨야 생기거든요. 맞아.
이게 엄마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지 마라. 이게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니?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계속되는 건 임팩트가 안 생겨요. 같은 말인 똑같은 얘기고 좋은 얘기인데. 그래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들 중에 상담을 같이 듣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한테 상담 끝나고 봐봐. 엄마가 다 하던 말이잖아. 혹은 아빠들이 주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하십니다. 내가 다 했던 얘기야. 그래, 내가 공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왜 컨설팅하고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이 달라지냐면 아이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가져갈 만한 시간을 안 주는 거야. 부모님들이 그 시간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특정한 부분에다 매번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도 뭐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 그래서 그 기회를 좀 잡을 시간들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게 컨설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네. 아이들이 이제 저는 항상 컨설팅하는 기본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제 성장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도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이제 좀 변하고 싶다는 맞아요. 혹은 이제 공부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요. 네, 보통. 맞아요. 거의 99.999%. 제가 10년 동안 컨설팅하면서 그게 없는 애들 진짜 딱 한 명 본 적 있어요. 아, 있어요? 진짜 있었어. 진짜? 근데 걔는 거의 도사 수준이에요. 거의 뭐 장자, 음. 노자 장자 정도입니다. 무이자. 그냥 무이자연이에요. 뭐 자기는 욕심이 진짜 없대. 어떻게? 자기는 뭐 강아지 좋아한대. 그쪽 전문대로 가겠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그렇지. 없어. 근데 그런 아주 극단적인 경우 마음속에 자기도 공부 잘해보고 싶고 뭐 좋은 대학도 뭐 최소 건대는 가고 싶고 뭐 중앙대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잘 있어서 그 씨앗을 살살살살살살 잘 긁기 그렇죠. 시작하면 애가 이제 불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자기 꿈까지 나아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공부 습관의 문제라든가 이런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의기소침해서 좀 너무 위축돼 있는 경우도 있고 시력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정말 진짜 다양한 문제 상황이 있는데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야 이거가 확실하게 문제고 이거 고치는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내신 공부는 이런 방향을 하면 되는 거고 수능 준비할 거야 그럼 이런 방향을 하면 되는 거고 방법을 알려주면 아이들이 저거 그럴듯한데? 라고 속아 넘어가기 시작해요. 속았다는 걸 속는 거지. 나중에 알게 돼. 근데 이제 꼭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원인 진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너무 막 아이가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럴 수 포기해버리니까 아이 수준에 맞춰서 좀 제한을 하면 약간 변화하는 낌새가 그때 보면 아이가 이제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세훈 선생님 말씀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애가 알 속에 이러고 있고 엄마가 막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했는데 어디 서울대에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앉았어. 이제 아까 막 잔소리를 하는데 듣다 보니까 저 마음속에서 맞아 나도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생각이 이제 올라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 내면을 마주하는 순간이라고 그렇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신 4점대인데 목동에 있는 일반고 고이 컨설팅이 필요할까요? 뭐 저는 컨설팅 필요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뭔가 문제 상황이 있고 아이도 지금 답답해하는 상황이고 그 문제가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시 전략이 문제인지 뭐 스트레스가 문제인지 맞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그 원인을 진단하고 아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걸 찾아드리면 조금 이제 변화의 씨앗을 찾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지난 겨울에 상담했던 친구들의 절반 이상이 4, 5등급이에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전 성적이라기보다는 내신 1등급 때 아이들도 각자 맞아요. 나름의 문제가 있어요. 전부 사실상 4, 5등급이 되는 것도 그렇고 1, 2, 3등급이 되는 문제들도 그렇고 문제들이 서로 다를 뿐이지 다 문제가 있고 다들 문제는 있어요. 왜 우리 제가 저기 그 설명회 할 때 그 독서 쪽 얘기하다 보면 항상 네네. 하는 얘기 거기다 예로 드는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총균세에 보면은 분에 뭐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책 내용 중에 읽어보셨어요? 안나 카레리나요? 톨스토이의 유명한 책이죠. 근데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행복한 가정은 다 뭐 비슷비슷한데 불행한 가정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법칙이란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컨설팅의 경우도 사실 다 똑같아요. 뭔가가 안 되는 경우들이라고 느껴지기 시작을 하면 그거는 분명히
다른 사람의 눈이 필요한 경우들이 반드시 생겨요. 그거 자기 눈으로 못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뭐 4등급이냐 5등급이냐 아니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저희 컨설팅 장사하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자 이쪽으로 안 오셔도 된다고. 안 하셔도 되고 딴 데 가도 딴데 가도 됩니다. 예, 제3자의 눈으로 예. 객관적으로 문제 상황을 보고 뭐 솔루션을 찾아보고 이러면은 좀 아이들한테 빛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 제 테마 중에 하나가 학생부 관리 방법론이에요. 이게 다 같이 잘못되고 있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학생부 관리라는 게 이제 솔직히 저 처음 컨설팅 시작했을 때 2015, 2016 이런 때는 한 특목고나 이쪽에 빼고는 학생부 관리에 대해서 아예 무지했던 시절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관심도 없고 막 동아리 다 자습했어요. 그때 진짜로 이럴 때였는데 그때는 학생부 기록 자체가 짧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학생부 관리가 활성화되고 당연히 수시 중심으로 가면서 학종이 대세가 되고 해가지고 전 국민이 지금 학생부 관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진짜 왜 다 개판이야? 그게 너무 열받아. 잘하지 말동. 진짜 제가 학생부 지금 매일 수백 개를 보잖아요 지금. 근데 솔직히 건질만한 거 5%도 안 돼 나 진짜. 많이 쳐주면 10%? 5에서 10% 정도만 좀 제 기준으로는 괜찮다는 판단이 드는 거지. 대부분은 그냥 평이한 수준에서 좀 이렇게 진로랑 연결해서 보고서 몇 번 쓰고 뭐 그 정도입니다. 그냥 생명으로 하면 생명 관련해서 동아리 들어가서 뭐 관련돼서 보고서 몇 번 쓰고. 근데 학생부 관리를 이제 올해도 지금 중점 교육이라기보다는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할 게 이제 너무 전공에 같은 소위 말하는 뭐 과를 맞추고 뭐 진로에 포커스 맞추고 하는 방식의 학생부 관리 방법론에 좀 입시왕 청취자들만큼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를 올해 또 느꼈습니다. 매년 느끼는 건데 아무리 열심히 학생부 관리해도 대부분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전공 적합성만 맞춘 학생부들이 있거든요. 진로 관련된 활동만 도배치는 안타깝다. 근데 이제 보통은 그거 단 줄 알고 다 얘기하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자꾸 진로 얘기만 하니까 저는 좀 다른 각도를 올해 좀 추진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3 컨설팅 안 그래도 홍보를 좀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요번에 지금 새로 한 게 뭐냐면 고3은 2번 컨설팅하는 패키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수시 원서 컨설팅이 7월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기말고사 성적 나오고 하는데 그 전에 좀 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산모 보고 나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애들이 있긴 있습니다. 겨울방학 때 뭐 정시 올인이든 뭐 수능 체제를 맞춰서든 나름 수능 준비를 했는데 그 결과물이 산모 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망했다. 그냥 나는 정시를 버려야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산모 결과도 좀 주도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얘가 국어를 망쳤는데 왜 망쳤는지, 수학은 어떤 파트에서 많이 틀린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면 앞으로 기존의 방향을 그대로 갈 건지 좀 아니면 그냥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도 좀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3월 모의고사 결과 가지고 학기 중에 보통 아이들이 정시까지는 아니지만 수능 준비랑 같이 병행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원 수투를 한 해 만에 수원 수투를 할 거면 며칠의 공부 비중을 둬야 될까? 탐구를 그냥 하나만 팔까? 사탐만 팔까? 생명 그냥 버릴까? 여러 가지 판단 타이밍 한번 옵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 끝나고 전체적인 입시 전략이라던가 뭐 학습 전략을 재설계를 하고 나서 그걸 베이스로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다시 6장 원서 컨설팅하는 패키지. 이것도 이제 네이버 입시왕 카페에 저희가 아마 내일쯤 자세하게 올라갈 건데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